네네. 2021년도에 이제 예선전을 했잖아요. 2022년 네네. 3월 9일 대선을 놓고 네네. 예선전을 할 때 9월 달에 제시된 당원이 38만 명이었어요. 네네. 그건 오랫동안 누적된 당원이죠. 아, 그렇구나. 10월 달에 제시된 당원이 57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한 달 사이에 19만 명 이상이 늘었죠. 네. 그때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가 이제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약 19만 명 들어왔는데 그중에 약 11만 명 이상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던 표다. 그래서 10% 차 이상으로 윤석열이 이긴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19만 명이 들어왔다 치고 그중에 몇만 명이 윤석열 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계산을 했네요. 그죠? 미리 기획된 작업이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였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였는데 3개월치 당비를 내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3개월치 낸 사람을 이제 책임당원이라 했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 갑자기 한 달치만 내도 일단 투표 자격이 있는 걸로 갑자기 그때만 예외 적용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19만 명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규정을 바꾸고 뭘 한다 해도 몇십 년 동안 쌓여온 당원이 38만인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거의 19만 명이 늘었다, 2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정 세력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때 대학 빌딩에 이제 7층부터 11층까지 쓰는 중에 8층에 이제 정책 본부가 있었고, 7층 조직, 9층도 조직 일부, 10층 강당이 있었고, 11층에 이제 뭐 네트워크 본부 이런 거 있는데 7층, 11층에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문이 바닥에 돌았죠, 당시에.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진짜 국민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이 되는 거죠. 만약에 권성동 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우리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국민들께 이 사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신천지가 영향력을 미쳤어. 그래서 나빠. 이거는 좀 약한 얘기죠. 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소수 집단이 기획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 의사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왜곡하면서 국민들이 준 권력을 독점해서 왜곡해서 사용하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캄보디아의 ODA 사업으로 통일교가 하던 일에 국가 돈이 들어갔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 건 소수의 기획자가 갑자기 책임당원을 10만 명 늘린 그 결과인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돼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의 방향이 잘못되는 건 여기에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고요. 네, 네. 여기에 우리가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과 정확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 네. 우리 많은 국민들께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많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이게 결과를 얻으려면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가 바탕이 돼야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전략 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전략을 보면요.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어떤 네, 호소냐? 예. 정치 탄압이다. 아하.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다. 이렇게 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탄압은 그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일 때 막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게 탄압 아니에요? 그때 탄압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반박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국민의힘에서 펴는 반박 논리 국민들이 맞는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개혁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께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개혁 동력을 계속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높은 국정 지지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하고요. 네. 국민들께서 그래 발본색원해야 해. 이 여론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켜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이
개혁 과제만 한다고 민생이 약해져 버리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들을 국민들께 자꾸 소통하면서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네. 신천지, 통일교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네. 위원정당 해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아직까지 국정의 한 축으로 네. 107명인가요? 네. 지금 어쨌든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러니까요. 예, 뭐 앞으로 해산이 되든 말든 이제 그 뒷얘기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국정의 축이 맞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가는 방향은 황당하단 말이죠. 장동혁 의원 뭐 당대표를 나오네 마네 뭐 최고위원으로 파트너를 어떻게 하네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일종의 옹호하는 듯한, 뭐 종교를 옹호한다가 아니라 이분들도 정상적인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다 의원님 보시기에 표 계산에 의한 발언들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추정입니다만 예.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인데 이분들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서 버티다 보면 민주당이 언젠가 독주를 하거나 실책을 해서 국민 지지율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라면서 거죠. 실수만 해라. 그죠. 그거 기다리면서 똘똘 뭉쳐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 당권을 잡으려면 강성 지지층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리고 당권 싸움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당권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뭐 누가 잡든 뭐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도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네. 야당 기능 하나요? 자, 네. 이번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자 인사검증 했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주적 얘기나 하고 있고, 와, 빨갱이 얘기만 하고 있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실수하거나 폭주하거나 독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들 반사이익 얻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당이 더 쉽다 맨날 그런 얘기. 그죠. 지금 다 놀러 이런 말, 좀 그런가? 놀러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할 때 잘 안 예.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기려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 필요 없어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기능하는 게 없어. 국민의힘 없어도 돼. 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여당의 기능 충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기능도 우리 안에 세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안에 주장과 견제, 대안 제시 다 하면서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하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민주당 혼자서만도 충분히 건강하게 네, 잘 네.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